반갑습니다. 10월 13일 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일상으로 이제 진입이 하는 거죠. 이제 정상적인 일상입니다. 근데 이게 연휴가 지금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지난주 같은 때는 반도체가 엄청 폭등하는 상황이었고, 주말이 되니까 또 이상해졌어요. 연휴가 끝나기를 기다렸을까요? 네. 중국의 히토류 제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 관세를 100% 매기겠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일단 미국 증시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9%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3.56입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 마이너스 2.7% 하락을 했죠. 장중에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계속 이제 초반에는 좋았어요. 근데 11시 넘어가면서 갑자기 주가 급락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끝까지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게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나오는 그 주가 변동성입니다. 뭐 코인 시장이든 뭐든 뭐 다 망가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 걱정거리가 상당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주말 동안에 뭐 큰일 났다, 뭐 난리 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걱정하실 거 없고요. 네, 자, 일단은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은 부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형태가 어떻게든 필요했죠. 자,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때 내 거가 같이 떨어진다, 별 문제 없습니다. 네, 다 같이 떨어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것들도 떨어지는 거고, 또 개중에는 또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크게 부담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많이 올라간 거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많이 올라간 것들은 조금 다운되는 경향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히토류를 제재한다. 이 부분은 첨단 칩 같은 경우 만들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약 70% 정도 차지하죠. 히토류 생산. 미국에서도 히토류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뭐 부담 요소가 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중국이 히토류를 제재를 하게 되면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관세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소프트웨어도 중국에 팔지 마라, 이렇게 나와버리죠. 자, 제재를 이렇게 가해버리면 중국도 첨단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엔비디아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뭐 등등등 나오지만 그 자체가, 네, 미국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둘이서 치킨 게임이죠. 야, 누가 죽나 해보자, 뭐 해봐 뭐 이런 식인데,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 부분이 근데 언제냐인데, 일단은 다음 달에 에이펙이죠. 네, 이때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서로 간에 그 전에 화해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정치인들 둘이서 싸우니까 기업들이 등이 터지는 모습이고, 우리나라도 휘청거릴 것이다, 뭐 등등 걱정거리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힘이 더 센 놈이 이깁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를 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뭘로 나왔죠? 네, 이 관세. 자, 이 부분에서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네, 일단은 미국이 더 힘이 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다시, 네, 이게 봉합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주가가 그 사이에 떨어져 있다라면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제 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뉴스 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 요거를 먼저 볼게요.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의 이런 그 조치 사항들은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제한을 걸겠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수출 제한을 걸기가 어려워요. 걸기가 어려운 상태고, 미국이 지금 뭐 안팎으로 좀 시끄럽죠. 뭐 지금 시카고 쪽에서는 뭐 발포를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내전 같은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정부군의 투입,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 요소가 되어 있는 데다가 셧다운 국면이잖아요. 지금 셧다운 국면이면은 경제 지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를 나온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없어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CPI,
PPI, 실업률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실업률 발표가 안 되고 있죠. 네, 뭐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가봐야지 않은 것 같고 CP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PI가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경제지표상으로는 볼만한 게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경제지표를 볼 게 없다라면 이 트럼프의 말 또는 이제 무역 관계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이것만 보세요. 중국산의 히토류 제재, 미국의 관세에다가 소프트웨어 제재. 자,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서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고 밝힌 거죠. 10월 달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 전에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뭐가 있겠느냐? 일단은 뭐 지난 주말 생각해 보시면 특별한 건 없었죠? 네,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특별한 거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런 반도체 종목군들이 떨어졌죠. 얘네들이 떨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쪽으로 납품하는 부분들이거나 또는 이제 어떤 산업의 위축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가 좀 빠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얼그러진 것은 아니죠. 네, 얼그러진 건 아니고 뭐 특히 AMD 같은 경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물론 AMD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또는 어떤 이슈를 받을 때 가장 시장 점유율이 큰 놈이 얻어맞습니다. 즉 D램 반도체 시장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네, 삼성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더 세게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많이 내릴까요?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내릴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일단은 반도체 쪽은 다 내렸어요. 다 내렸는데, AMD와 오픈 AI의 대규모 AI 칩 공급 계약 체결. 자,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일단 뭐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 중국 쪽 관세 당연히 영향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또 오픈 AI가 지금 아랍에미리트 쪽 네, 사우디, 그 중동 지역 쪽하고 또 대규모 투자한다는 얘기가 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서 실질적인 어떤 투자처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 얻어맞겠죠? 네, 공매도가 늘어난다거나 주가가 변동성 나오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인데 실적이 좋을 거로 생각되죠.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하이닉스나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그다지 실적이 좋진 않아요. 실적 상향 조정이 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분석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게 되면 3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되는 거죠. 자, 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시장이 얼만큼 영향을 받을 것인가?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겠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실적 기대치가 있다라면 오늘 빼진 않겠죠. 네, 내일 빼더라도 네, 오늘은 일단 버틸려고 하겠죠. 왜냐면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어떤 강세 시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팔아야 하는 시기냐, 이제 큰일 났느냐, 그렇진 않겠죠. 네, 그래서 지난주 이번 달에 많이 올랐잖아요. 계좌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반납한다. 네, 조금 팔아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도 같은 부분들은 굳이 확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종목을 많이 확장하는 장세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좋지 않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시장 자체가 좋진 않았어요. 반도체가 올라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었으면은 실질적으로 네, 시장이 많이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하면 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 네, 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 떨어질 때 누가 가장 많이 빠질까요? 네. 원래 빠지려고 했던 놈들이 많이 빠집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히려 시장을 붙잡아주는 버팀목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어느 정도는 하락세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낙폭 자체가 걔네가 주도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조방원부터 시작해서 금융주 섹터라든지 뭐 기존에 있었던 종목도 있죠. 많이 올라다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주가 하락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밀리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쪽 그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뭐 금반지, 반바지, 네, 반도체는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뭐 다 포함시켜서 조방원 뭐 이런 쪽, 네, 주가가 한번 얻어맞으면 거기는 추세가 무너질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 요소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종목이 많으면 오늘 같은 날 후덜리겠죠. 네, 근데 종목을 일단은 반도체 쪽이나 또는 이제 뭐 잘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놓은 상태라면, 네, 현금 확보는 어느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현금 들고 기회를 기다려서 추가 매수로 들어가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별로 문제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이 올라서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조정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걱정하실 만큼 수익 난 거 다 반납할 정도로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버틸만 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침에 많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삼성전자가 5% 올라왔다. 그런데 뭐 6% 올라갔죠? 네, 지난주에 6% 올랐으면 한 3% 빼겠죠? 네, 그 정도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빼면 괜찮아요. 6% 올라가고 3% 빠지면 되는 거지. 설마 6%다 빠지고 7% 빠지고 8% 빠지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걱정할 게 없잖아요. 네, 그거 지난 주말에 먹은 거 그냥 내 거고 오늘도 또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없어요. 네, 시간이 지나서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네, 줬다 뺐다 하면서 아시죠? 연애도 밀당이에요. 밀당. 줬다 뺐다 그러면서 기회가 왔을 때 확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황 잘 보시고 가시면 돼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네. 반도체 랠리가 이제 주춤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으니까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우리는 매수를 안 했어요. 매수를 안 했고, 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흥분하고 따라가잖아요. 와, 진짜 나만 놓고 가나? 막 이렇게 흥분하면 따라가는데,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네, 뭐, 다 흥분을 시키죠. 막 그냥 밧줄, 신고가죠. 뭐, 내 얘기인가? 근데 저는 신고가죠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사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매수는 아닙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고요. 봤죠? 더 갈 겁니다. 더 사세요. 막 이럴 때 사야 됩니다. 뭐, 이렇게 추종하라는 얘기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조금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멀리 봐야 되고, 자, 관세는 어차피 해결이 됩니다.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 셧다운도 뭐 조만간 해결이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자, 이번 달 말에는 다다음 주죠. FOMC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충분히 뭔가 네,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요소를 분명히 만들 거고요. 아마 10월 말에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이번 주가 약간 괴로운 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네, 진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내리면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급락한 것에 대해서 걱정들 많으시던데, 네, 반도체를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시나요? 네, 반도체를 꼭지에서 갖고 계시는 거 아니면 사실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하이닉스는 약간 걱정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세기의 이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혼, 그 회장님의 이혼, 이게 만약에 잘못 풀려가지고 1조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게 됐을 경우에는 회장의 위치가 흔들린다, 경영권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이거는 불안 요소가 됩니다. 보통 다른 회사들은 경영권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라면 경영권의 어떤 그 분쟁 이런 거 가지고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그것도 특히나 이런 이혼 소송에 의한 부분들이 흔들리게 되면 부담 요소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불확실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아마 주가 하락하게 되면 더 빠질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 3% 빠졌다? 그러면 하이닉스 한 5% 빠지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꼭지에서 사지 않으면 돼요. 올라갈 때 막 신고가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해서 막 따라가서 막 매수하고 막 그런 것만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위험에 노출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너무 과열된 것 같아. 그럼 일단 매수를 쉬세요. 당장 팔아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네, 매수를 쉬어. 왜냐면 더 올라가면 좋은 거고 올라가지 않더라도 네, 나는 일단 쉬었다가 들어가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꼭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고 꼭 신고가 나올 때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고 상승할 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상승할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저점을 잡을 때 그때 들어가야죠. 반도체 같은 경우 여러분들 또 고민들 많으시겠지만 네, 떨어지면 더 살 겁니다. 오히려 더 좋지 않나요? 네, 신고가라서 못 사고 너무 올라서 못 샀는데 주가 떨어져 주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돈도 있겠다. 그죠? 돈도 있겠다. 이제 반도체 랠리가 당분간은 더 이어질 거라 생각되는데 그 시점 이용해서 매수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오늘 아침 시작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춤할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가봐야 되겠죠. 뭐 하루 떨어진다고 해서 반도체 랠리가 끝났다.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랠리 시작한 적도 없어. 솔직히 해서 지금 반도체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다른 것들 죽이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반도체가 뭐 올라간 게 뭐 있습니까? 네, 올라온 거 별로 없어요. 하이닉스나 하긴 뭐 다른 것도 신고가니까 올라갔다 볼 수 있겠지만 다른 그 종목들 뭐 조방원도 올라갈 때 봐보세요. 신고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났나요? 2배, 3배 더 갔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어차피 지금 신고가 초입이고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는데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거래대금은 늘었지만 손바뀜이 둔화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개인들 매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개인들이 없는 상투는 개인들이 매수하지 않은 상투는 있지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지막 피날레죠. 네, 마지막 상투, 마지막 꽃대, 마지막 급등은 개인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되실 건데, 자, 그거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신고가예요. 삼성전자로 예를 듭시다. 삼성전자가 지금 94,000원 신고가를 찍었어요. 주가 살짝 조정을 받아가지고 한 9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또는 10만 원에 넘어가면서부터 개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때부터가 이제 마지막 랠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그때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계속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네, 매수 포인트가 계속 확장되거든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사고 있잖아요. 지난 주말까지 엄청나게 샀습니다. 엄청나게 샀는데 지난 주말에도 삼성전자 6천억 샀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샀어요. 무지막지하게 샀는데 조정이 좀 나오면 얘네들 다 손실이거든요. 네, 다 손실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손실을 보고 그냥 팔려고 할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뭐 받아준다든지 올려준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손바꿈이 좀 일어나는 거.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업황이 좀 변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조방원 같은 경우 상투를 예상해 드렸잖아요. 걔네들 지금 조정 계속 받고 있죠? 네. 걔네들이 왜 그래요? 네, 수급이 빠져나오죠. 금융섹터도 마찬가지고요. 네, 수급이 빠져나오는 형태로 나오게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빠져나오는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고 많이 주목을 받았고 많이 개인들이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밑에서부터 많이 샀어요. 또는 기관들이 많이 샀고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주가가 빠져나오고 변화를 이제 개인들한테 다 넘기는 거죠. 매도가 나오면 그럼 개인들은 위쪽에서 다 사요. 그럼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안 봐도 뻔하죠. 네, 수급이 없고 받아주는 게 없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지금 반도체에 들어오니까 저쪽에서 그 조방원이나 이런 것들 고점에 있는 종목들 사신 분들은 지금 내 거는 떨어지는데 시장은 신고가인데 내 계좌는 왜 이래? 이런 생각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주가는 떨어지고 저쪽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손절을 또 하겠죠. 손절하고 또 글로 넘어간다고. 그럼 거기가 또 상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끊어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반도체 많이 내렸을 때도 말씀드렸죠. 지금 반도체를 팔고 다른 쪽 넘어가면 여러분들 상투에 또 잡는 겁니다. 반도체 고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물려서 고생했는데 왜 이거를 여기서 손절을 하고 고점에 있는 종목을 또 잡으려고 합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 사가지고 또 물렸죠. 근데 그때 팔아먹은 반도체는 막 올라가서 신고가 나오죠. 그럼 그거 또 팔고 또 반도체 고점에 또 들어간다고? 야, 그런 일을 하면은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걸 끊어줘야 돼요. 이걸 끊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좀 더, 네.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빠져도 여러분들 계좌를, 물론 시장이 다 같이 빠지면 내 계좌도 내려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계좌 한 2, 3% 빠질 수도 있겠죠? 네. 2, 3%까지 안 빠지겠죠? 한 1, 2% 정도 빠지겠죠? 왜냐면은, 네.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뭐 포함해가지고 다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내렸어. 그러면 나도 그 정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시장보다는 좀 덜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는 같이 빠져야 돼요.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빠지는데 나는 수익이 나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에 시장이 1% 빠졌어? 그럼 난 0.5%는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시장이 올라올 때 나는 1%보다 더 많이 올라요. 1.5%, 2%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기회를 잡아서 매수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죠?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이따가 무료방송에서 좀 해보자고요. 네, 오늘 아침 9시입니다. 오늘 아침 9시 무료방송이 있으니까 시장 변화가 정말로 어떻게 됐는지,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 지금 오늘 떨어질 때 바로 매수해야 되는지, 뭐 아닌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시장이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네, 자세한 건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시장 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장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9시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